최근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조선주는 정말 견조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LNG 부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소위 대체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LNG 관련 주식이 오늘 또 모멘텀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는데 이게 네.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조선주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잘 해주실 대한민국의 대표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신영증권의 조선 담당 엄경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세암 앵커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조선주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코스피 차트는 좀 처참하게 계속 우하향을 했는데 뭐 조선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좀 옆으로 잘 기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일 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왜 잘 버텨왔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 전략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추가 하락한다면 그동안 버텼던 조선주가 이제 좀 버티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면 항상 보면 소외됐었던 아니면 좀 낙폭이 과다했었던 업종으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주는 또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팽배하거든요.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그 6월달 이제 장이 워낙 안 좋을 때 잘 버텼던 이유는 조선 업체들이 이제 수주 산업인데 수주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연내로 이제 목표했던 수주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우려를 모두 깰 정도로 수주가 상당히 많았고 상반기 내내를 통틀어서 한 60~70%의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한 상태이고 개별 업체별로는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사실 그 장이 안 좋아지는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수주의 모멘텀이 꺾이는 게 되게 극명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주식들 빠질 때 못 빠졌던 부분을 저희는 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NG 캐리어가 이제 상반기에 나올 때 저희가 뭐 아주 여러 얘기가 나왔던 그 카타르 프로젝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하반기와 내년에도 여전히 그 계약이 계속된다.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수주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예. 죄송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올해 내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아마 연말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동 지역 수주가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돈 많이 번 중동에서 계속해서 비싼 또 LNG선 갖다가 사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런 어떤 투자의 모멘텀 차원에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수주 기대감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미리 또 우려감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너무 가격이 오르면 저희가 거래량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너무 그렇죠. 비싸니까 안 사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업체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 배들은 재화의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저희가 가장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유가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는데 유가가 좀 조정받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유류를 더 구매를 하고 더 활발하게 이제 무역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체들한테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저희가 2014년 12월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2015년과 2016년이 이제 액체류를 나르는 그런 탱커들 업황은 역대급으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무조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과연 이런 배를 만드는 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좋기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사실 L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원래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PNG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LNG로 실어 날라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확대 재생산 됐었던 것도 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거 LNG로 나르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 LNG 그 뭐냐 배만 있으면 뭐하냐 그 반응 입장에서 항구도 있어야 되고 얼리고 녹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몇 년 걸린다. 그럼 수주가 그래 빨리빨리 나오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육상 수입 터미널 같은 경우는 건조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네. 들어가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급성으로 만약에 수입 터미널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LNG FSRU라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아, 설비. 선박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LNG 캐리어 같은 경우가 이미 액화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기화를 해서 이제 바로 수요지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LNG 캐리어 대비 아주 조금 정도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독일이 한 4기 정도에 대한 발주를 진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육상 터미널에 대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나서 한 2개 정도에 대해서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런 선박형 터미널을 가지고 아마 대체를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박형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건조 기간은 뭐 비슷하게 걸릴까요? LNG FSRU는 이미 지어진 LNG 캐리어 중에 상당히 노후화된 설비를 가지고 수리해서 만들 수도 그럼 있기 바로바로 때문에 즉시 투입이 바로바로 가요? 투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여러 군데에서 노이즈가 나오니까 그리고 가격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독일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 독일의 무역수지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이거 빡빡하게 언제든 풀려나가길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가겠지. 근데 3년, 4년이 걸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맞는데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조금씩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네. 저희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단번에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여담일 수 있는데 요즘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이 뭐 잘 안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공장도 잘 안 돌아가고 조선도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는데 사람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주 받아도 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네.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조선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건조량이 아주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조선소 내에는 이제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설비들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송년공은 사실 연차가 차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지 갑자기 어느 순간 들여올 수는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건조량이 상당히 많이 늘긴 하지만 이전에 그런 가장 좋았었던 시절 수준의 캐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력도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마 송년공을 조금 양성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선 업계로 가시죠. 구인난이 심각한데 이 정도면 실적도 좋고 얼마나 또 월급도 많이 주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고용이라는 게 항상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선박을 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뭐 뚝딱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루아침에 신종호 팀장이 될 수 없듯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고질적인 뭐 투자 전략가의 질문은 그러니까 선박, 조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할 때 뭐가 빨리 움직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텼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잘 버텼으면 그 중에 그러면 모멘텀은 있는데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더 빨리 칠 수 있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지금 다 기다리는 거는 이제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누가 더 빨리 턴어라운드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중소형주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비슷해진 상황이다. 예, 작년에 저희가 대형 조선 업체들이 후판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2분기에 충당금을 떨고 올해 1분기에도 떨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재료를 미리 갖다 쓰는 부품사들도 작년에 이렇게 여러 분기에 걸쳐서 충당금을 떨고 아마 올해도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업체나 대형 업체나 아마 빨라야 올해 한 4분기 정도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텐데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당한 업체들이 물량의 쏠림 현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소형 업체들이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 캔디님께서 저희 회사 거의 고문 같은 저희 투자자분, 시청자분이신데 종전 이후에도 여전히 LNG선을 필요로 할지 계약 후에 미인수 위험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역대급 이 시간에
채팅창 제일 활발해요. 조선주에 대한 질문이. 조선주가 워낙 그냥 잘 버텼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워낙 롤러코스터 같은 요인들을 만나서 투자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우려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뭐 과거에 저희가 막 드릴십이 계약됐다가 취소했던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그런 있어서 게 이제 있어요. 그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트라우마가 좀 같은데요. 있죠. 예. 일단 LNG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요번에 가장 그 이슈화됐던 카타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04, 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 정도에 자기의 캐파를 완성을 하고 네. 지금까지 그 풀 캐파를 쭉 유지를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거의 10년여 만에 이제 이번에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LNG 캐리어를 발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하는 LNG의 양이 어느 곳에 이제 확정적으로 팔리기만 하면 사실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 자체가 에너지를 한 곳에 너무 쏠려서 수급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하구나라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유럽은 특히나 러시아에 대한 이 PNG의 바이어스가 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시장이 한 6대4 정도의 PNG 대 LNG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유럽 같은 경우는 8대2. 그래서 아. PNG에 대단히 많이 이제 너무 쏠려 의존을 있네요. 하는 편인데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 볼모가 될 수 있는지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항상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수급을 해야 항상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쟁의 종료와 이제 LNG 시장의 역행은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제한적이다.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프렌즈 쇼어링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뭐 PNG로 이게 파이프를 딱 막아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껴버렸기 때문에 그쵸, 그쵸. 소위 말해서 해지를 해놔야 되거든요. 네. 해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에 드릴십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산업재들이 이 빅베스라든지 이제 해외 모멘텀으로 인해서 비용이 한꺼번에 왔었던 그런 리스크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다. 기업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방만하게 안 한 것 같고 예. 이제 조금은 선별 수주라든지 이제 수익성도 보는 그런 사이클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근데 또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은 거는 조선주 투자가 뭐 어느 업종이나 참 어렵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수주나 이런 게 나왔는데 주가 안 갔고 네. 그럼 올해는 매출 나온다고 하면서 주가 갈 줄 알았더니 또 후판 올라오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또 주가가 뭐 안 갔다고 하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안 갔고 뭐 체크리스트나 투자 포인트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모멘텀이라고 저희가 보는 수주량으로 보면 작년 사실 1월부터 5월까지 수주도 좋았고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대단히 과하게 늘어났던 이런 수주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어느 정도 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수주를 하면서 조선의 업체에 대한 이런 뷰가 다들 많이 바뀌었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은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느는 걸 저희가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두 번째 그 투자 모멘텀은 이제 실적이 되는 거죠. 실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조선업체들이 대부분 달러로 수주를 하게 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출에 대한 성장폭을 기대치보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제 전략 차원에서는 네. 뭐 이게 고르잖아요. 네. 탑픽 업종. 네. 항상 이제 조선을 먼저 놓긴 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랑 그러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수주 받았던 거, 뭐 후판 가격 올라온 거 다 반영한 건데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어떤 에너지 자립도 이런 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저는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조선주 읽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이 많거든요. 네. 네, 지금 난리 났어요. 말씀하십시오. 뭐 일단은 어느 정도나 수주를 더해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양이 될 수 있을지, 뭐 또 시리님께서는 중국이 기술력 부족으로 LNG선 수주가 미미한데 앞으로 언제쯤 수주가 가능한 기술력으로 올라올 것인지, 이건 중국에 대한 질문인가요? 근데 왜냐하면 네. 중국이 기술력이 올라와 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수주를 또- 빼앗길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또 이런 싸고 얘기들이 좋은, 있었거든요. 예. 수주의 총량으로 보면 이미 저희가
대적으로 한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거의 다 수주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정도로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출과 수준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중국의 수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후동중화라고 하는 조선 업체만 LNG 캐리어를 만들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3-4척 정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중국은 지금 LNG 캐리어를 만들려고 발주를 하는 게 거의 다 자국 발주거든요. 중국이 필요한 걸 중국 조선소에. 그래서 이게 일본의 행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이 예전에 LNG 캐리어를 상당히 맞아요. 많이 써서 일본의 조선 업체들이 주로 일본에 필요한 LNG 캐리어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제 중국도 사실 필요로 하고 있는 LNG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후동중화가 만드는 1년에 3-4척으로는 사실 수요를 안 충당할 수가 되는군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어. 대련조선소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발주를 했고요. 그랬군요. 이러한 처음으로 LNG를 인도해 보는 조선 업체들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를 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 이제 초기 인도 시기에 그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1등이다. LNG는 대한민국 K조선이 1등이다. 예.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타픽은 뭘로 타픽. 꼽으시는지. 지금 저희 네. 그러니까 조선족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소위 그냥 뭐 물려 있어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연구원님께서는 뭐가 제일 매력 있으세요? 저희는 어쨌든 방향성이 같으면 싼 거를 사는 게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대형 조선소는 한국조선해양 추천드리고 네. 기자재 업체는 HSD 엔진을 추천드립니다. 네. 종목에 대한 알겠습니다. 질문 좀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네.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HS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합종 연행이 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아니면 좀 가혹할 수 있는데 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오면 좀 슬림화되고 효율화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전체적인 모멘텀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 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싼 거를 얘기하신 이유가 그런 예.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이제 질문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이런 온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살아있는 그런 조선주 위주로 압축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재밌으셨죠?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실 정도로 또 조선 업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인 엄경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